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있다면 이러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나, 아니면 배당에서 최우선 면제를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중복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이나 원래의 임차권은 목적물이 사용가치를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등기 선례는 동일 목적물의 중복이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권 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국을 하고 있죠. 소국이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세권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동일 범위의 목적으로 하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 기존 전세권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촉탁으로 등기관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2에 의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등기선례 3402-724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간이 완료된 전세권이나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 임대차가 종료되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사용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담보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행하는 임차권 등기가 불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용익물권이나 용익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동일 목적물에 준하여 중복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중복되는 권리 중 하나가 더 이상 용익적인 권리를 상실하고 담보적인 기능만을 남은 경우에는 중복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년 5월 26일 선고한 2003-12-311 판결 내용이죠. 예를 들어 선행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대인에게 점유를 넘겨주었는데 후행 임차인이 생긴 경우 그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2의 임차권 등기 명령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좀 더 판서를 해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 임차권 등기는 주임법 제3조의 3에 있는 내용이죠. 또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상위법 제6조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배임적 행위가 발생하면, 즉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내에는 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나서 전세보증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기각됐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등기를 했죠. 지금 보듯이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 전세권 등기는 1년 6개월 전에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고 전세권 등기 시점으로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그 전세권 등기 하기 전에 가압류라든가 압류라든가 또는 근저당 같은 게 설정이 됐다면, 그로 인해서 나중에 경매가 된다면 전세권은
소멸됨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차보증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서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럴 때에는 1년 6개월 전에 전입하고 확정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2020년 1월 10일 이도령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2월 10일 날 새로 춘향이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죠. 이번에는 임차권 등기 이후에 2022년 2월 10일 날 전입한 춘향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2024년 2월 20일 날 후순위로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랬다면 이렇게 선순위 임차권 등기와 후순위로 입주한 임차인 또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와 후순위로 임차권 등기한 사람들 간의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서 이 경매가 됐을 때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선순위 임차권 등기권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우선변제권에는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로 입주한 임차인이라든가 후순위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를 배제시키고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후순위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순위 입주한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권 등기가 미배당이 발생했을 때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러한 경우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또 임차권 등기가 있고 나가지고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 선순위 임차권 등기가 먼저 배당을 받고 후순위 전세권 등기권자에게 대항력이 인정이 되느냐. 이런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권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임차권 등기도 배당 요구하고 후순위 전세권 등기도 배당 요구했다. 전세권 등기는 배당 요구로서 소멸하기 때문에 미배당금이 생겨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세권 등기 이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 전세권 등기 이후에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전세권 등기가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말소기준 권리라는 것은 집합건물 전세권 등기인 경우만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 전세권 등기다. 그 이후에 입주한 새로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죠. 특이한 게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결정 기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하고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다른 것입니다. 이번엔 전세권 등기 이후에 새로운 전세권 등기가 됐다면 이러한 경우 전세권 등기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랬을 때에는 선순위 전세권 등기도 대항력이 없고 후순위 전세권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또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경우도 선순위 전세권 등기권자도 대항력이 없고 후순위 임차권 등기도 이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나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대항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즉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고 대항력은 인정이 돼서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 전세권 등기 이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를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으나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임차권 명령 등기 이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법 3조 3 제5항에서는 임차권 등기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제6항에서는 임차권 등기 이후의 후순위 임차권에 대해서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 즉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죠. 인정하지 못한다는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지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대항력 행사를 배제시키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인에게 소액임차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대 해석해보면 임차권 등기 이후 임차인이라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춰 주임법상 보호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점에는 해석상 큰 의문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최광석 변호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1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임대차는 주택이나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용익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 목적물에 대해 중복적으로 임대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기한이 만료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를 나간 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해서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용익적인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적인 권리만을 보호받기 때문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경매나 압류세상 공매로 매각되면 후순위 임대차의 배당 순위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 명령권자가 소액임차인이면 1순위로 선순위 임차권 등기권자가 최우선 변제를 받고 2순위로 선순위 임차권 등기권자가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배당받고 3순위로서는 후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순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즉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는 배제되지만 선순위 임차권 등기권자가 1순위, 2순위로 배당받고 나서 배당 잔여금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후순위 임차인이 대항력까지 소멸시키지 못하므로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감정가격이 6,330만 원이었는데 구차에 2019년 12월 10일 929만 2천 원으로 저감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입찰자가 1,026만 3천 원에 낙찰받았죠. 이렇게 된 이유는 임차인 현황과 말소 기준 권리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12월 15일 근저당 금성농협이죠. 채권 최고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이에 반해서 임차인이 있는데 이 유아무개 같은 경우는 2016년 2월 3일 날 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 2016년 2월 4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죠. 우선 변제권은 이렇게 확정일자를 먼저 갖췄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대항력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대항력이 발생하면 즉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도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2016년 2월 4일 오전 0시에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를 진행을 했죠. 이러한 임차권 등기 이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정아무개가 있는데 정아무개 같은 경우는 전입일자가 2017년 12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2017년 12월 15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2018년 1월 10일 당일 주간에 발생합니다. 당일 주간이라는 것은 주민센터가 문을 여는 오전 9시부터 18시 정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도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12월 15일 날 설정한 근저당보다 빨라서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선순위 임차권 등기권자가 미배당이 발생하면 그것도 인수해야 되고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도 최우선 변제는 받지 못하지만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한 2022-246610, 2022-246627 판결 내용을 보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주임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는 없지만, 즉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주임법 8조는 일정 금액 이하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으로 이 배제 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까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선순위 임차권 내지 임차권 등기의 존재를 소극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기존의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타인의 임대차 개시 이후 이루어진 임차권 등기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령 임차인이 전입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임차권 등기 하기 전에 춘향이가 입주했습니다. 춘향이가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이도령이 퇴거를 했죠.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춘향이가 입주하고 나서 이도령이가 임차권 등기를 한 게 된 거죠. 이랬다면 이도령의 임차권 등기권자는 대항력이 요 임차권 등기 시점으로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0일 날 임차권 등기했다면 이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최초에 갖췄던 전입학 확정일자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춘향이 역시 이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은 선순위 춘향이의 최우선 변제권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배당이 되고 후순위로 임차권 등기 한 이도령이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춘향이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배당받고 나머지 배당금이 있다면 후순위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배당받게 되죠. 문제점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임차권 등기권자가 미배당임생이면 인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도령 임차권 등기권자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배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라든가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간혹 보면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배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권 등기가 맞춰진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 95마 684 판결 내용을 보면요. 전세권 등기에 의해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전세권자가 그 후에 새로 입주한 소액 임차인 때문에 후순위가 되어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고, 임차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를 한 사람도 보호받는 마당에 전세권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면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전세권 등기 이후에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도 역시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거나 전세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전세권자가 이사를 간 경우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전세권 중 용익물권적인 권능은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은 담보물권적인 성격만 가지므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따라서 전세권자가 이사간 다음 주택이나 또는 상가 건물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당시에 전세권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소액임차 보증 범위 내에 있었다면 일정액을 전세권보다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분석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전세권 등기가 있고, 전세권 등기권자는 이도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2월 20일 날 전입신고한 춘향이가 보증금은 9천만 원입니다. 전입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죠. 이 주택은 서울시 소재고, 이러한 물건이 경매가 들어갔다든가 압류재산 공매로 매각이 되면 이 전세권 등기 시점으로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이 됩니다. 이 전세권 등기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 전세권 등기권자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 사이에 설정한 저당권 무채권에 해당이 되죠. 이러한 저당권 무채권은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등기,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 이 5가지가 소액임차인의 결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 시점으로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세권자가 예측할 수 있던 소액보증 일정액은 9,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3,200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된다면 1순위로 춘향이가 최우선 변제 3,200을 받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권자가 2순위로 우선 변제권을 받고, 3순위로 배당 잔여금이 있다면 춘향이가 배당을 받게 되죠. 이러한 경우 춘향이는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하게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전세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